안녕하세요. 디지털 논리회로를 맡은 교사 김효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디지털 시스템에 관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푸는 시간인데요. 이번엔 두 번째 시간으로 문제를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5개 정보가 있는데 이거에서 하나를 선택하려면 최소 몇 비트가 필요한가를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첫 번째, 비트가 표현하는 정보의 수입니다. 1비트는 0과 1 두 가지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2비트는 0과 1, 0과 1, 총 네 가지 상태를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0과 0, 0과 1과 1, 0과 1, 1과 0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의 n승만큼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얼마큼 표현할 수 있냐, 15개를 두고 이제 근사치를 찾는 겁니다. 2의 n승계가 있고 2의 n 플러스 1개가 있는데, 그럼 몇 개 더 가까울까요? 승계일 때는 2의 3승에 15에 2의 4승이 되니까 8에 2의 4승은 16이죠. 되니까 여기 바로 들어가네요. n이 3일 때가 되네요. 그럼 3비트인가? 아니죠. 2의 3승이 8개고 비트가 3개일 때는 8까지 표현 안 되는데, n이 4, 비트가 n이 4고 결국 비트 수가 4면 16가지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15가지의 정보 상태를 모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맞죠? 자, 다음 문제. 디지털 시스템의 장점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장점이 아닌 거. 자, 내부랑 외부의 잡음이 강하답니다. 내부랑 외부의 잡음이 강한 것은,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시스템 신호에 대해서 잡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0과 1 두 가지만 표현하니까 우리 고주파 잡음이나 기타 잡음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얘는 디지털입니다. 스위칭 회로를 설계하기 쉽대요. 스위치는 온, 오프 두 가지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온, 오프만 하면 되니까 디지털에서는 쉽죠. 이것도 디지털입니다. 정보를 저장하거나 가공하기 쉽대요.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파형 전체를 저장해야 하는 반면, 디지털 같은 경우는 0, 1, 0, 0, 1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되니까 3번도 디지털입니다. 자, 4번. 정보의 처리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답니다. 아무래도 요렇게 파형을 위에 거랑 똑같이 하려고 했지만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어렵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0, 1, 0, 0, 1로 숫자로 표현해보면 그대로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그 정보는 동일하기 때문에 정보 처리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5번을 봤더니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장치가 필요하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신호만 있다면 조금 처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직접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인 아날로그로 신호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다시 기존에 있는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디지털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AD 컨버터,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나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나,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컨버터가 필요하겠죠. 한글로는 변환기죠. 요런 신호가 필요하겠죠. 결국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써서 하지 않고 이런 변환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불편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할 때 장비를 더 사야 하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답을 확인해 볼까요? 5번 맞죠? 다음, 직접 회로랑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작한 시스템의 크기가 작아진답니다. 그렇죠. 기존에 저항 연결하고, 기존에 우리가 2학년 때 회로 납땜했던 것처럼 저항 연결하고 커패시터 연결하고 트랜지스터 연결하면 회로가 커지죠. 근데 직접 회로 같은 경우 요만한 칩에 그거를 다 담아지니까 크기가 작아진다. 맞는 말이죠.
근데 두 번째, 등작 속도는 빠르지만 전력 소비가 많답니다. 이만한 회로를 요만하게 만들었는데 전력 소비가 많아질까요? 아니죠. 오히려 적어지죠. 수명이 짧고 고장률이 높답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낮답니다. 수명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것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고장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신뢰성이 낮다? 아니죠. 이만한 회로인데 이제 이거를 회로가 크면 클수록 그때 쌤이 이야기했듯이 잡음이 많이 탑니다. 잡음이 많이 탄다는 것은 내가 원하던 신호를 정확하게 다시 출력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외부와의 연결 회로가 복잡하고 비경제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외부 연결 회로가 복잡하진 않죠. 왜냐면 복잡한 거를 IC 칩 안에 다 담은 거니까 오히려 간단해지는 거 반면에 비경제적이란 말도 틀린 게 이 큰 거를 조그맣게 만들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지는 몰라도 큰 회로가 클 때 이제 그만큼 차지하는 공간적 비용이나 부속품들을 치면 이게 더 경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예전에 컴퓨터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엄청 커서 방 하나를 차지했으나 요새는 손바닥에 들어올 정도로 컴퓨터가 작아졌죠. 그래서 회로가 복잡해진 것은 맞지만 전보다 그 많은 IC 칩을 대체했기 때문에 오히려 간단해졌고, 그리고 규모 면에서도 엄청 작아지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4번도 아닙니다. 소재수가 아닌 직접 회로의 크기에 따라서 종류를 분류한다고 하는데 쌤이 어렸을 때 그 컴퓨터에 들어있던 IC나 지금이나 크기는 동일합니다. 교재에도 있지만 결국 소자 그 같은 동일 면적에 얼마만큼의 소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고밀도, 저밀도, 그리고 초고밀도 요런 IC 칩이 직접 회로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크기로 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맞죠?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를 봤더니 문제에서 직접 회로의 종류를 직접 소자수, 아까 같은 문제네요. 방금 문제랑 같은 거죠. 적은 거에서부터 많은 순으로 나열하랍니다. 간단합니다. 스, 마, 르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스마, 르불, 스마, 르불. 여기서 보면 스마, MSI, 그 다음 라지, 르, 브, 올. 이렇게 해서 스마르, 부, 올 순으로 이제 소자수가 점점 직접도가 높아지면서 소자가 작아지고 그 안에 소자수가 엄청 많아집니다. 결국 집적도를 올리는 건 요게 해당되겠죠. 그래서 스마르브올이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확인해 볼까요? 맞죠? 자, 다음 문제. 여기서부터는 아마 진도가 맞게 들었길 바랍니다. 선생님 자세가 조금 달라졌죠. 화면이 요 뒤에 설치해 놓은 요 크로마키 천이 조금 이제 변형이 되면서 쌤이 잠깐 요거 손보느라 수정했습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TTL 소자 같은 경우에 뭐냐, TTL 소자는 우리가 좀 많이 2학년 때 많이 봤던 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바이폴라형 맞죠? CMOS에 비해서 고임피던스다. TTL 같은 경우는 CMOS에 비해서 조금 빨리 나와서 성능이 떨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임피던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에서 나왔네요. 체크. 나머지 문제도 한번 봅시다. 보통의 트랜지스터는 NPN형과 PNP형이 있다. 맞죠? 크게 뭐 N을 더 붙여서 NPN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P형을 더 붙여서 PNP형을 만들거나 두 종류가 대표적이라고 했죠.
입력 핀에 전압을 갔을 때 전류가 흐른답니다.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전류가 흐를 때 요거를 조정하는 게 베이스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소비 전력 측면에서 CMOS에 비해 소비 전력이 많다. 그렇죠. TL이 구형이라고 했죠. 구형. 결국 소비 전력도 얘가 전기도 많이 먹고 성능 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답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맞죠? 자, 다음 문제. 자, CMOS 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CMO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결국 TTL이랑 다른 거죠. 그럼 답을 볼까요? 답부터 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풀이를 하고 갑시다. CMOS 같은 경우에 모스형 FET 안에 모스형이 있고 CMOS도 있다는 거 말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게 되네요. 모스 같은 경우에는 PNP, NPN처럼 N채널, P채널이 있었다고 했죠. 맞습니다. CMOS의 C는 컴플리멘터리 맞죠? 이것도 맞습니다. CMOS의 동작 전압은 3에서 18V랍니다. 그렇죠. 저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18V 가기 전에 깨져버리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공부를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주파수가 높게 되는데 전력을 적게 소비한답니다. 물론 비교적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주파수가 높을수록 전력은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많이. 왜냐? 여러분 파형을 봤을 때도 저주파가 파형이 이렇다면 고주파는 어떻죠? 최대한 요 간격이 기존 간격보다 복잡해지죠. 이 많은 고주파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그 기기가 받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랑 다르게 오답이 되겠습니다. 답을 한번 볼까요? 자, 5번 맞죠? 다음. 자, 그래서 여기 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서 TTL과 CMOS의 차이를 묻습니다. 문제를 봅시다. TTL 같은 경우에는 전달 지연 시간, 신호를 쐈는데 끝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아주 짧답니다. 맞죠? 구조가 단순해서. CMOS 같은 경우엔 깁니다. 그죠? 이렇게 보내는데 문턱 전압도 높고 넘어가는 신호 가는 길이 길죠. 그래서 신호가 CMOS는 느리다. 그리고 TT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까 문턱 전압, 내가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고 싶을 때 옆에 단자에 전압을 넣는 게 약 1.5V랍니다. 뭐 조금 더 간단한 건 뭐 0.5에서 0.7까지 되니까 아주 낮죠. 그에 비해서 CMOS 같은 경우는 이제 접합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최소 2.5V 이상, 무조건 TTL보다는 높은 전압을 줘야지 이제 그게 동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TTL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형 컴퓨터라고 했었죠. 구형 컴퓨터이기 때문에 얘는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많이. 하지만 CM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형 컴퓨터랑 똑같으니까 전력은 적게 쓴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입력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내가 이렇게 문턱 전압을 봤을 때 내가 적게 이렇게 낮은 전압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는 입력장, 그러니까 전류를 막는 힘이 그만큼 CMOS보다 적다. 맞죠? 근데 CMOS는 이제 BJT보다는 높은 전압이 필요하니까 입력장이 높다. 팬아웃은 TTL이 적다. CMOS 같은 경우는 많다. 팬아웃은 중간중간에 핀을 뽑을 수 있는 정도인데 결국 출력을 많이 뽑을 수 있냐, 얼마큼 뽑을 수 있냐가 이 팬아웃입니다. TT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요 팬아웃 외부 출력 핀을 많이 뽑을수록 동작이 잘 안됩니다. 하지만 CMOS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아도 상관없이 동작이 되기 때문에 많든 적든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CMOS 팬아웃은 많다. 결국 답은 3번이겠네요. 답 확인해 볼까요? 맞죠?
자, 다음 그림은 디지털 시스템의 입출력 전압 수준이래요.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 범위가 차이 나는 점은 뭘까요? 자, 봤더니 출력 신호는 2.7V에서 5V랍니다. 입력 신호는 2V에서 5V랍니다. 그럼 결국 몇 볼트죠? 출력 신호는 5V에서 2.7V니까 2.3V가 되겠네요. 아이고, 볼트가 되겠네요. 그에 비해서 입력 신호는 2V에서 5V니까 3V만큼 되겠네요. 결국 전압이 0.7V 정도 더 있어야지 넘어갈 수 있겠네요. 왜 이렇게 차이 나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 트랜지스터에서 한번 배웠었죠. 우리가 트랜지스터에서 이제 문턱 전압을 넣을 때 가장 최소의 단위, 우리가 주로 실리콘을 쓰니까 실리콘의 문턱 전압은 0.7V죠. 그래서 0.7V가 필요하기도 하고, 시스템은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이 중에 입력에서 이제 잡음,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도 잡음이 나갑니다. 물론 에너지가 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입력에서 신호가 들어오는데 요때 입력 부분에서 잡음이 들어오게 된다면 내 이 잡음 크기랑 입력 신호가 비슷하면 출력일 때 출력에도 잡음이 섞여서 나오겠죠. 그만큼 크게. 하지만 입력 신호가 잡음에 비해서 엄청 크다. 뭐 예를 들어서 파형 이런데 잡음이 이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출력 때도 뭐 이렇게 나온다 해도, 잡음이 좀 한다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하지만 입력 신호랑 잡음 신호가 비슷하다. 그럼 나왔을 때는 뭐 이렇게 두 신호가 아예 섞여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입력 신호를 무조건 크게 주면 그만큼 잡음이 끼칠 영향은 적기 때문에 입력 신호를 출력보다는 크게 줍니다. 물론 안에 이제 소비돼서 사라지는 전압 그 신호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크게 하고, 내가 원하는 출력 신호보다는 크게 입력 신호를 받는 게 이것 때문에가 가장 큽니다. 자, 답 확인해 볼까요? 맞죠? 잡음이 가장 이제 모든 시스템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잡음 때문에 입력 신호를 출력 신호보다 크게 넣는다 라는 거. 자, 다음 문제. 자, 그림 딱 봐도 IC 칩이죠. 직접 회로죠. 자, 직접 회로는 작은 실리콘 칩 위에 다양한 전자부품을 여러 단계로 공정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상호 연결한 것이다. 다양한 전자부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요건 뭐 우리가 이제까지 다 배웠었죠. 뭐 능동 소자로 트랜지스터랑 뭐 센서 같은 것들이 있었고, 뭐 저항이나 다이오드, 커패시터 같이 수동 소자도 있었죠. 다이오드랑 트랜지스터는 능동 소자 쪽에 포함이 되겠네요. 뭐 여기엔 적지 않았지만 이제 저항이랑 커패시터 그리고 코일 이런 것도 전자부품에 들어가지만 수동 소자에 들어가겠죠. 요거는 전자회로 쪽에서 배우시면 조금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품들이 모두 다 전자부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직접 회로는 인쇄 회로 기판 PCB에 장착하는 방법에 따라 삽입 장착형, 표면 실장형 직접 회로로 구분한답니다. 표면 실장형 IC의 장점을 삽입 장형 IC와 비교하여 서술하랍니다. 자, 먼저 삽입 장착형이 뭔지, 표면 실장형이 뭔지 알아야겠죠. 먼저 이거 그 PCB 기판에 넣는 거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기존에 아는 이제 동박면이라고 하죠. 동박에 이제 그 소자 다리를 집어넣죠. 다리를 집어넣고 요거를 자르고 여기 납땜을 하죠. 이렇게 우리가 다리가 있는 소자를 집어넣고 자르고 납땜하는 요런 이제 부품들을 딥 타입이라고 해서,
DIP 딥 타입이라고 해서 넣고 자른다, 넣는다는 의미에서 딥 타입이라고 하고, 또 다른 요 표면 실장형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거죠. 표면 실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SMD라고 해서 SMD 또는 Surface Mounted Device라고 해서 이제 표면에 고정되는 장비, 표면에 고정되는 장비라고 해서 SMD 타입이라고 하는데, SMD 타입은 뭐냐, 우리가 뭐 이렇게 어디서 봐야지, 컴퓨터 이제 메인보드 같은 거를 이제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기판이 있으면 여기 음방면이 이렇게 발려져 있습니다. 은으로 된 그 방면에, 거기 위에 이제 쌤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보면 요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 끝에는 은색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시꺼멓게 되어 있는 소자들이 있어요. 요걸 납땜하는데, 요걸 올려놓고 요 움박 위에 올려둔 상태로 그 은을 그 납을 그냥 녹여서 붙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제 표면 위에 딱 올리는 거예요. 요거를 SMD 타입이라고 하고, 요거랑 SMD 타입이랑 딥 타입의 차이가 뭐냐, 딥 타입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자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2학년 때 납땜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소자 꽂고 나면 엄청 그냥 단순히 깜빡이는 회로인데 엄청 크죠. 그래서 이 크기에 대한 단점들이 뭐 이제 회로를 축소시킬 수 없다, 뭐 아니면 뭐 비용이 많이 든다, 요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SMD 타입은 이제 표면에 그냥 올려서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람보다는 기계가 다 찍어냅니다. 이 찍어내기 때문에 뭐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딥 타입이랑 SMD 타입이랑 서술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내용들이 정답이 맞는지도 확인해보고 모범 답안이 뭔지 볼까요? 자, 삽입 장착형 IC보다 훨씬 작고 가벼워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비용들은 어떤 비용들인지 알겠죠? 거의 크기에서 오는 비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모든 전자제품은 거의 다 SMD 타입으로 하고, 뭐 트랜스포머 이제 변압기죠, 조그만 소형 변압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 납땜을 이제 딥 타입으로 납땜을 하는데, 거의 다 IC 칩으로 바뀌면서 SMD 타입을 선호하는 게 요새 추세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마지막 1단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재밌었죠? 조금은 난이도가 어렵지만 쌤이 여기 계약하고 나면 조금 더 재밌게 쉽게 가르쳐 줄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